그 9.11 때 빌라덴이 썼던 수법이에요. 어떤 수법이냐면 사진이나 그림 속에 암호화된 지령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지령을 가지고 보는 일반 사람들은 몰라 이게 뭔 소리인지 그림이니까. 근데 그 그림 가운데 있는 첫 글자라든지 그 그림 가운데 있는 그 의미라든지 그것들을 조합하면 뭐가 되냐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지령문이 된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런 이 암호를 해가지고 보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실제로 있는 기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하삼이에 있는 간첩이 잡혔고 그 간첩을 잡아서 조사했던 프로파일러가 저에게 자료를 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니까 너무 구체적이야. 한겨레 기자에게 보고를 했다. 또 뭐 촛불혁명을 했다. 등등등의 그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숨겨지냐면 그림에 숨겨져 있는 거야. 그 그림들이 여러 가지 그림들인데 이거를 다 조합하잖아요. 그럼 문장이 되기 시작하고 진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총신대에서 여러분 컴퓨터실에서 목사가 그거 보내다 잡혀서 총신대 컴퓨터에 있는 거 프로파일에다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음녀와의 전쟁 가운데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전쟁 가운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스파이들 잡느냐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 나눴지만 베토콩에게 왜 줬습니까? 여러분 스파이를 못 잡는 거예요. 간첩을 못 잡는 거예요. 간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정보전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길 수 있는 이 긴급한 전쟁 가운데는요. 정보전이에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장면에 보면요. 이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역사의 전쟁을 항상 바꾸는 게 뭐냐? 암호 해독이었어요. 암호 해독. 요 암호 해독을 이해하지 못하면 통신을 해킹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해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뭔 말인지 몰라. 언제 공격하는지,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어떤 식으로 간첩을 투입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그림도요. 실제로 보냈던 간첩이 보냈던 그림이에요. 근데 요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면요. 무슨 말인지 보지를 못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건가 보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보세요. 여러분 디즈니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음란함을 집어넣잖아요. 글자를 집어넣잖아요. 닭권을 많이 사 먹으세요 하는 문구를 집어넣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항상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첩과 사단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를 하면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의심스러워야 되는 거야. 아 그냥 8.17 탄핵 관련 강복 요 글자들만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바탕화면도 아니고 그냥 그림이었는데 요 그림들이 왜 같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딱 보여주고 사라졌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점을 가지고 8.17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림들을 지금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들을 연구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도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 특별히 스테카노피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조합하는 것으로 군사 용어들을 조사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너무 지금 상황과 딱딱 맞아 떨어져.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반쪽만 사진으로 해서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제가 지금 영상 9시 제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미리 캡처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제가 적었냐면 첫째 줄 여기 보면 지금 위에 MBC 특보에 보면 첫째 줄 있고 둘째 줄 있고 셋째 줄 있고 이렇게 넷째 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글자들인데 첫 번째 그림이 뭐냐 폭스바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텔레그램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VT가 됩니다. 앞에 있는 단어만 합치면. 근데 이 VT가 놀랍게도 뭐냐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중에서 VT는 뭐냐면 운송 수단을 테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 줄만 보면 그냥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뒤부터 다 말이 됩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두 번째 줄이 F이고 메타고 그리고 NDB하니까 N으로 했잖아요. 이게 ANN인데 이것도 여러분 군사 용어예요. 실제로 챗GPT나 아니면 여러분이 군사 용어로 해가지고 이 단어를 치면 인터넷에 그냥 다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군이나 비행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운송 수단 중에서 테러라는데 운송 수단이라고 하면 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공군이나 비행사를 지칭하는 거 둘째 줄까지 가면 셋째 줄에 가면 카카오 택시가 있어요. 카카오 택시. 그러니까 KT죠. 근데 요 KT가 보면 진짜 놀라운 게 KT가 코리안 타임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제가 의역을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코리안 타임이라고 말하고 택시가 있는데 택시가 앞쪽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요. 코리안 타임 시간으로 보면 8시를 가르치고 앞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30분, 8시 30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 비행기가 태국에서 여기 와서 아침에 떨어지는 도착 시간이 8시 30분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이게 그냥 이게 제가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다 보고 저 앞글자를 따가지고 군사 용어랑 비교했을 때 군사 용어로 다 있는 용어야. 그리고 시간을 가르치는 KT 코리안 타임이라고 우리가 예정을 해봤을 때 이게 시침이라고 생각했을 때 8시 반 정확하게 7시 216편이 도착하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 볼게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줄이 KIT 요 세 개입니다. 요 KIT를 합쳐서 보면 뭐냐면 고려 아이언 이 K죠. 인터파크 I죠. T 티몬 모스 해가지고 T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군사 용어야. 이게 너무 놀라. 근데 군사 용어가 뭐냐면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는 거죠.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눈사람이 있죠. 이 눈사람은 눈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눈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기예보를 찾아보면 다음 장에 보시면 눈사람이 겨울을 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 가운데 요 눈사람 옆에 제가 일기예보의 표지 중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눈사람이 그냥 쓰면 맑음. 그죠? 비가 내리면 비, 눈이 내리면 눈. 그다음에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 비. 이렇게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맑음을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 눈사람은 눈도 없고 비도 없고 구름도 없어요. 그러면 맑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그때 날씨를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진짜 맑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지금 여기 반쪽짜리 보여준대. 거기까지만 지금 제가 말한 게 맞다면 운송수단을 테러할 것인데 그중에 비행기를 테러할 것이다. 한국 시간으로 8시 30분에 진행을 할 것이고 그날 날씨 예보는 맑음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속 연락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아까도 그 지난 주일에도 말했던 것처럼 세월호도 666이다 뭐
저기 뭐냐 저 이태원도 666이다 하니까 그냥 모두 숫자 다 더하면 666 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뭐 더해봐도 666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지금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김일성이 나라를 만든 날이 9월 9일이야? 우리 근데 왜 계속 굵직굵직한 일들을 왜 9월 9일 날 하지? 그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 999도 뭐야? 거꾸로 들면 666이잖아요. 그 여러분 계속해서 그는 그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날짜를 중심에서 움직인다면 12월 25일 이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태양신의 자기의 생일에 맞춰가지고 계속 행사를 만들고 날짜를 만들고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왜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절기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그 정해놓은 절기처럼 사단도요 자기의 절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옆에 있는 글자만 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우연이라고 쳐요. 근데 그 다음의 글자들은 여러분 빼박이에요. 이건 이미 다 말하고 있죠.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슈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탄핵 관련 8.17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미 여러분 언론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8.17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지. 여기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문구는 탄핵 관련 8.17이라고 적혀있는데 놀랍게도 8.17은 뭐와 관련 있는 숫자래요? 북한과 중국과 관련 있는 숫자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8.17 지령은 1987년 8월 17일에 실제로 북한에서 김정일이 제시한 정책으로 대남 공작에 대한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8월 17일 날 이 어떠한 법을 내가지고 교시를 내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교시예요. 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은 7월에 교시를 냈잖아요. 1971년인가. 그것처럼 일이 자신이 정권을 가지고 87년 8월 17일 날 김일성과 똑같이 아주 유명한 교시를 냈는데 그게 8월 17일 지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챗GPT에 8월 17일 지령이 뭐야? 라고 하면 저걸 가르쳐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 8월 17일을 보면서 너무 놀랍게 여긴 거야. 근데 여러분 북한과 중국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우연인지 뭐 각기와 맞추기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8.17이 중국이 뭐예요? 최근에 만든 드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드론이 뭐냐면 새 드론이에요. 새 드론. 제가 뭐 이걸 무조건 맞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황이 너무 뭐 빼박으로 가잖아요. 왜 저 8.17이라고 하는 새 드론이 조류가 많아가지고 폭파 사고가 있을 법한 그 공항에 그 공항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8.17의 숫자가 중간에 딱 떴다가 사라지냐고. 이 모든 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다 치부하기에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딱딱딱 들어맞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투기인 줄 알고 드론으로 파괴했다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끼어가지고 실제로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드론으로 이 지금 폭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거 세로만 해서 이렇게 폭파가 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도 보세요. 그 정도 높이의 비행기가 떠 있어서 이 카메라 찍어서 이게 막 그 엔진 나가는 거 보여주잖아요. 펑 터지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정도 거리면요 새가 지나가면 새가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새가 찍힌 영상은 없어. 그 전에 새가 지나가서 뻥 터졌다. 그것도 여러분 증언들마다 다 너무 다르고 이게 뭐 확실한 증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 8.17을 다음 장면에 보면 그 다음 글자가 뭐냐면 강복이라는 글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강복의 글씨체가 신영복 글씨체입니다. 요것도 너무 신기한 거. 어떻게 신영복 글씨체를 저기에 썼을까? 신영복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신영복 글씨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신영복 글씨체들을 다 찾아서 인터넷에서 칠 수 있는 글씨체들을 다 찾아서 봤는데 매우 비슷합니다. 확실하다고 제가 단언 지을 수는 없겠죠. 근데 매우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 신영복이 원하는 강복은 뭐였어요? 간첩에 원하는 강복은요. 이 나라를 적과 통일하는 거예요.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너무나 정확한 시간을 말하면서 테러를 일으키고 이 테러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강복을 원하는 거야. 이 강복을 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월호와 마찬가지. 세월호도 여러분 모릅니다. 이거 북한이 뒤에서 어떤 일인지 이태원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이 결국에 그 이슈를 다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런 이슈를 계속 알려서 그들이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요? 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슈를 계속 만들어서 뭐 이게 음모론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이슈를 붙잡고 촛불 집회에 나가면 진짜 그렇게 되네? 라고 말하면 사람이 물음표를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거는요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알려줘야 돼. 왜? 이게 아니면 다행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면 179명의 사람들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것도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죽은 거면 우리는요 이 모든 사건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성관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관이가 떳떳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밝히고 그런 음모론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법적 조치하겠다. 그냥 부정선거 얘기하면 감옥 갈 수 있는 법안 만들겠다. 떳떳한 사람이 그럼 부정선거가 음모론이고 잘못된 것이고 거짓말이면 떳떳하게 드러내면 되잖아요. 봐봐 다 거짓말이지 않냐 음모론이지 않냐.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다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금부터 음모론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 정확한 진상조사가 있고 우리도 지금 이거 만약에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능성을 열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영상에도 말했지만 뭐라고 말하냐 이게 색대로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을 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 지금 비행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게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제가 한 말이 맞다면 초상만 따서 군사 용어로만 정리를 한 제 말이 맞다면 테러를 일으킬 건데 운송수단 가운데 그게 비행기고 그 비행기의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8시 반일 것이고 그 8시 반 가운데 일어나는 그 날짜는 지금 맑은으로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병동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8.17이라는 대남 전략과 드론을 사용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문구가 있으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강복, 신영복이 원하는 강복 혁명을 일으킬 거다라고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을 해본 거예요. 추론이지만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기 배추가 있어요, 그렇죠?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배추가 영어로 하면 단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차이니즈가 들어가요. 이게 너무 놀랐잖아요, 여러분. 배추인데 이 아시아 배추는 아시아 그때 당시 영어로 막 단어 붙일 때는 중국이 제일 큰 거 우리나라 있는지도 모르고 가면 차이니즈 했잖아요. 차이니즈의 단어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저거 그대로 번역하면 한국어로 파파고에만 번역해도 배추가 나와요, 배추. 그 배추라는 단어는 차이니즈 뭐예요? 중국을 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중공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뭐 그냥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저도 이게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 내가 지금 뭐 너무 내가 성경 해석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가 다 일이 된다. 내가 구독사적으로 내가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뭐만 보면 다 뭐로 보이는 것처럼 그냥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배치유 영어 자체에 중국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게 이게 왜 세 개일까? 그거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계속 생각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 개 가운데 밑에 김치가 무슨 색 김치냐면 빨간색 김치란 말이에요. 중국군인데 빨간색 이게 빨갱이들이잖아요. 그리고 김치가 뭐야? 우리나라 거잖아요, 김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빨갱이들을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다른 세 개 김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마지막 김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선으로 돼 있으면서 일대로 내려가면 보면 전기차가 충전이 안 된 상태고 사선으로 내려가면 뭐냐면 전기차가 충전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는 그냥 저기 중국 공산군들은 그냥 밑에 그냥 평시 상황이고 저 빨간색은 이 모든 일이 터졌을 때 전기차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전기차를 보면 전기차가 충전된다라는 이 단어가 앞글자만 따면 뭐냐면 ECC란 말이에요. 근데 ECC도 군사 용어인 거야. ECC가 뭐냐면 군사적으로 보면 응급 상황 가운데 테러가 일어났을 때 사건적 정리를 보면 테러가 일어나고 응급 상황이 일어나고 전시 가운데 전시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팀입니다. 대응하는 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난다. 그럼 정리하면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다 맞다고 쳐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테러를 할 거다. 그리고 그 테러 가운데 비행기가 떨어질 거고 그 비행기는 한국 시간 8시 30분에 떨어지는 거고 맑은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날 건데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테러를 하자. 좀 더 8.17 대남 공작과 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 이슈를 우리가 강복을 할 건데 어떻게 강복하느냐? 이 이슈가 터지자마자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 근데 그 세력들이 김치가 뭐라고 했어요? 중국 공산당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나아갈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근행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우연처럼 이렇게 조성만 따서 말했을 때 규칙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제가 말한 게 추론이고 틀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이슈를 붙잡고 민주당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안 것처럼 다음 장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세월호 때 촛불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촛불혁명이 한참 중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요 이슈를요 좌파보다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좌파가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 완전히 말도 안 되게 해석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슈를 몰고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분명 못하고 이거 들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슈가 이슈를 덮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잘 봐야 돼요. 처음에 뭐 비아그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이슈가 막 사라지고 시들시들할 줄 내가 뭐 태블릿 나오고 태블릿 이슈 막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른 거 계속 던져 막 이슈 던져 그러면 그 던고 상관없어. 그냥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분노하면서 계속 분노하다가 탄핵되고 나면 왜 분노했지? 이게 지금 사단이 시없이 없어지는 안경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제들을 그냥 집어 던진 다음에 일단 분노해. 일단 화내. 한동훈 죽이려고 했어. 이재명 죽이려고 해서 살아가려고 했어. 실탄 들고 있어. 일단 분노해.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면 아니야. 근데 그게 여러분 심각한 일이잖아요. 심각한 일이잖아. 이게 뭐 그냥 추론도 아니고 지금 증인으로 서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다뤄야 되는데 다른 이슈 던져가지고 또 어떻게요? 그새 잊어버려. 그럼 다른 걸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말했잖아요. 그들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성경과 말씀과 이 임재 가운데서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싸워야 되지. 그냥 이슈만 따라가잖아요. 그럼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도 이거 제가 어제 나눴는데 뭐였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666이었어요. 2014년 4월 16일 수비학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 게마트리아와 수비학은 진짜로 있는 겁니다. 유대에서 흔히 쓰는 기법들이야. 그 게마트리아